일반 11번째 시간 11차시 기업가가 알아야 할 경영관리 부분 중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가 알아야 할 경영 부분은요, 인적 자원 관리, 인사 관리라고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생산,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생산, 제조, 그 다음에 마케팅, 유통이죠. 물건을 구매하고 원자재를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 그 다음에 회계 파트가 되어지겠죠. 재무 및 회계 관리. 앞에서 장사 잘 해놔놓고 뒤로 미치는 사람, 계산 잘못해가 망하는 회사 많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지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덕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바로 인적 자원 관리죠. 한 사람이 세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정말 천재여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2의 능력이 있고 이 사람이 1의 능력, 1의 능력, 1의 능력, 종업원들이 1이 있다면요, 이 세 사람의 능력을 모두 끄잡아내어서 이렇게 나의 일을 보좌할 수 있다면요, 그죠? 이게 바로 3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는요, 내가 일을 잘해서 2의 효과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잘 활용해서 3의 효과를 끄잡아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바로 경영자의 능력이 아닌가,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교과서를 중심으로 또 딴 데 쓰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인적 자원의 관리는 인재를 채용 배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활동을 하게 하느냐, 배치를 하느냐, 이런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되어지겠죠. 채용하고, 그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배치하고, 이 순서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채용하고 배치하고 교육과 훈련이 겸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 순서는 회사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책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전통적 인사관리와 요즘 이제 이야기하는 인적 자원 관리, 이 두 개를 한번 비교 분석을 해 놔봤네요.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통적 인사 관리에서는요, 중점은 직무와 능력에 두었습니다. 그죠? 오로지 회사의 직무만 두는데요, 인적 자원 관리에서는 개인과 개인의 경력을 개발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그죠? 두 사람이 합한 것보다 더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 협력, 이로 인해서 회사의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개인과 개인의 경력을 개발시키는, 이것이 곧바로 회사의 발전이다. 이것이 인사관리의 중요한 요소로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조 부분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조직의 목표, 조직을 위해서는 너가 희생해라. 누가 희생합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그죠? 희생해라. 뭐한다. 나도 내 인생이 있다. 속으로. 그러나 사실상은 이제 따르지 않고 또 불만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런 요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조화시키는 거죠. 개인의 생활도 충분히 보장하면서 기업과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적 발전을 갖다가 강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개인의 만족도가 높으니까 점차 회사에 더 충성하게 되어지고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간관. 옛날에 회사에 있는 조직원들은 전부 다 위에서 시키면 했죠. 왜 내 혼자 하다가 잘못하면은 야단 맞으니까. 또 상사 말 안 들으면은 눈에 벗어나면 진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극적이고 타율적, 다른 사람 시켜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날에는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좀 틀려도 괜찮다. 주도적 뭐 하다가 실패하는 건 괜찮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아무거나 막 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잘못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죠?
이 바로 혁신을 가져오는 요소가 되어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안목은 뭐 옛날에는 뭐 했냐면 이제 단기적이고 일상적인 것만 평가했다. 이 사람이 일 잘하나 못하나, 늦나 안 늦나, 상사말 잘 듣나 안 듣나, 주어진 일을 잘하나 못하나, 이런 것들을 봤다면요, 오늘은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그래서 해외 교육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전문 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많이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어진다? 개인의 경력을 개발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뭐가 되어집니까? 회사의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적 자원을 관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과의 관계는 옛날에 노동조합은 무조건 부정했습니다. 그죠? 노동조합의 원 뜻이 뭡니까? 기업가는 강한 그룹이죠. 그러나 이제 작은 종업원들은 힘이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작은, 나 혼자 이게 덤벼들 수 있습니까? 덤벼들면 네 회사 나가. 그러면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힘을 합치게 되어지면요, 부당한 회사의 어떤 지시사항이라든지 또는 비리라든지 이런 것에 힘을 합쳐서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업원들의 권리를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지나친 이제 적대 관계는 결국은 어떻게 되집니까? 기업에도 마이너스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도 하나의 기업의 중요한 주체로서 기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죠.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노동조합 하면은 부정적인 시각이겠지만은 오늘날에는 상호 협동 관계, 그죠? 상호 협동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여기 보면 이제 제프리 페퍼라는 사람이요, 사람이 경쟁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사람이 경쟁력이다. 기술의 개발도 사람이고, 그죠? 이런 거 많이 봤을 것입니다. 우수한 기술 개발했는 거 몰래 빼내가 딴 회사 갖다 팔아먹습니다. 사람 관리 잘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우리 회사 사람으로, 우리 회사인으로 인정 대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보다 우리 회사에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먼저 사람을 택하여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에 배치한다. 그죠? 또 뭐 반드시 이건 아닙니다. 뭐 잘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그곳에 사람을 배치한다. 뽑고 배치한다. 이런 것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옛날 뭐 손자병법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기업가는 결국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잘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기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적 자원 관리 활동은 크게 인적 자원 확보 단계와 또 이렇게 확보되어진 자원을 유지하는 단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확보 단계에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직무를 분석하고 모집과 선발 단계를 거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인원이 얼마가 되어질 것인가, 그죠? 각 부서별로 이제 희망을 받게 되겠죠. 회계부서, 영업부서, 뭐 이렇게 상호간에 이제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지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분석이 끝났죠. 회계에서 필요하고 영업부서 필요하고, 그러면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비로소 뭐가 되냐 하면은 바로 모집과 선발 단계를 거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적 자원의 확보 단계가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확보되어진 인재를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인사 고가 보상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수행되어지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적 자원 확보 계획,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수, 그죠? 무슨 부서에서 몇 명이 필요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가, 그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몇 명이 필요한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이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에서 수행해야 할 각 직무의 목적,
내용 수행 요건 등 정보를 수집 및 정리해 둠으로써 인적 자원 관리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필요한 인원이 뭐 회계 파트에 몇 명이다 하면은 다음에 면접을 이렇게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지원했을 때 이렇게 구축되어진 수행해야 할 직무, 목적, 내용, 수행 요건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뭐가 되어집니까? 질문 사항으로 이렇게 내고 이 사람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모집과 선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확보 단계는 인적 자원의 계획 수립하고 직무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집과 선발을 거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확보되어진 자원은요, 다시 이제 인적 자원 유지 단계로 접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회화, 그렇죠. 사회화는 선발된 조직원들이 직무에 빨리 익숙해지고 주위 동료들, 상사와 친숙하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응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잘 녹아들어야 되죠. 조금만 뭐라 하면 저 구석에 가서 울고 나중에 나와가 보면은 눈이 뻘겋게 있는 이런 사람을 회사에서는 싫어합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훈련. 회사에서도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지식의 습득, 기술, 습득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육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서 이 사람들이 회사에 계속 남아 있어서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새로운 사람을 또 뽑게 되면요, 뽑는 데 드는 시간, 노력,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교육, 대단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소비되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왔다가 회사에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죠?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여러분들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회사 경험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하는 경험을 한 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했는 사람들은요 회사에서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왜? 많은 시간, 비용, 노력이 소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사 내에서 인사 고가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회사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과 성과를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승진과 보상을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회사의 발전에 보탬을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인사 고가라는 것은 인사 점수를 갖다가 매겨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승진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겠죠. 자, 이 중에 이제 인적 자원 계획 수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 계획 수립. 인적 자원 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그죠? 또 채용하는 모든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인적 자원 계획 수립을 통해 채용을 위한 직무 분석이 일어나며 채용을 위한 직무 분석이죠. 그죠? 좋은 인재와 직무에 맞는 인재 확보를 위한 기업의 인적 자원 전략이 요구되어진다. 그래서 기업 목표에 따른 인적 자원의 계획은 기업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에 적합한 인재의 수요를 예측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공급이 적고 수요가 더 많다면은 인력을 충원해야 되고, 그죠? 공급이 더 많다. 너무 많다. 사원이 너무 많다 하면 인력 공급을 감축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직무 분석 앞부분에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직무 분석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지식, 숙련도, 작업 조건, 책임 범위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요건을 분석하는데요. 이러한 직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는 직원의 모집과 선발, 직원의 교육, 훈련, 인사고과 등의 인적 자원 관리 전반에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면접도 보게 되어지고 교육도 시키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인사고과에 반영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죠.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NCS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직무기술서는 직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직무 전반에 대한 사항, 한 항목을 기술한 것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가 어떤 것이고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며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지 설명해 놓은 자료를 직무기술서라고 이야기한다. 업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요건들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직무명세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왜 직무기술은 직무 전반입니다.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인적 자원은 몇 명인가? 그 다음에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에서 요구되어지는 자질을 중심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몇 명이 필요하고 또 어떠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놓은 것이 바로 직무명세서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모집과 선별이 되어지죠. 그죠? 인적 자원의 기본은 기업 내의 적정 인원을 예측해서 선별하고 적재적소라는 것은 필요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을 바로 모집과 선발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인적 자원 유지 단계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죠. 이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죠? 이 부분은 인적 자원의 유지 단계, 앞부분은 자원 확보 단계라면은 이제 유지 단계. 첫 번째, 교육 훈련 단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어서 이제 사회화 교육도 같이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능력.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 이겁니다. 그죠? 아무리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리더라도 내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뽑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제 인사고과 조직 구성원들의 이제 능력과 업적을 평가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열심히 할 사람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나, 어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나, 근무 형태는 잘 성실 근면하게 잘 하고 있는가, 이죠. 종업원의 근무 태도, 업무 수행 능력, 성과, 그 다음에 적성, 장래성 이런 것을 평가해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하면 승진을 시켜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적 자원 유지 단계 세 번째입니다. 그죠? 보상은 사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성과에 따른 이제 성과급, 그죠? 성과급 이런 것들을 줌으로써 보다 더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관리와 복리후생 제도를 통해 사원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 제반 활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는 최저 생계수단, 먹고 살아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기업의 지불 능력, 자본도 없으면서 사원들 월급 많이 높여줘가 빨리 망하면 사원들 실업자 되잖아요. 그거보다는 월급 조금 적게 주더라도 안정적으로 기업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사원들에게 좋은 것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일반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야 된다.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에서는 월급이 높은데 우리는 지나치게 낮다든지 이러면은 사원들의 사이가 저하되어지겠죠. 그래서 사원들의 복리후생 제도는 바로 법정 복리후생과 법정 외 복리후생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법정 복리후생의 예는 4대 보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4대 보험, 4대 보험 먼저 모르는 사람 있죠? 의료보험, 지금 왜 안 오세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험, 그죠?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용보험, 여러분들 실업되면 실업급여 같은 거 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죠? 나중에 이제 돈 못 벌 때 국가로부터 이제 일종의 연금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의료, 재해, 고용, 국민연금이 바로 법정 복리후생이 되어집니다. 복리후생 제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법에서 정하지 않은 외 복리후생은 이제 중식을 제공한다든지, 그 다음에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주택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는 경조사에 이제 지원해 준다든지, 뭐 운동이나 여러 가지 휴가 등을 지원해 준다든지 한 것은 법으로 정하지 않은 복리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원들의 사회를 ang양시키는 것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기업가가 알아야 할 경영관리 부분의 인적자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 포괄적으로 보면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되겠죠. 그죠? 이 부분 인적자원 확보 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인적자원 유지 단계, 그렇죠? 가격소별은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쌤이 설명한 것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